LTE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20배나 빠르다며 가입자를 끌어모은 5G. 하지만 요금만 비싸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1년 전 5G 휴대전화를 개통한 조은영 씨. 그러나 5G 서비스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신호가 잡히는 곳은 주방 창문 구석뿐.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바로 LTE로 바뀌네? 이렇게 자동 전환될 때 인터넷이 멈추는 현상까지 생겨 이제는 아예 LTE 전용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그전보다 2만 원 정도 더 비싼 월 7만 9천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최신 단말기는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LTE가 가능한 핸드폰인데 요금제는 5G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요금제도 강제해 놨는데 정말 사용하는 건 LTE다. 이거 저 사기라고 보거든요. 5G 무선국이 비교적 많이 설치돼 있다는 서울역 인근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무선국이 설치돼 있지만 실내에선 앱이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계 문제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전화를 다시 해서 서비스 센터를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다시 망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LTE 모드로 놓고 쓰면은 잘 되긴 하거든요. 참다 못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TE보다 2만 5천 원에서 4만 원가량 더 비싼 5G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데다 비싼 요금을 내고도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 차액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5G 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기지국 구축은 4G LTE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불완전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5G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5G 피해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통신사는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이 같은 5G 품질 논란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가입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렇듯 불만이 쌓이면서 5G 이용을 철회하는 소비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5G 모바일 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한밤중 기습 개통까지 감행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게 된 5G 서비스. 2년 동안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 1,3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5G 가입자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5G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 인프라는 가입자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G 무선국은 14만 1,900여 곳, 전체 무선국의 9.6%입니다. 5G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비싼 요금에 걸맞는 5G만의 콘텐츠도 없습니다. LTE 때는 우리가 3G 때는 못했던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니까 통신사들도 신나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LTE 대비 5G 콘텐츠가 사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 5G를 쓰다가 거꾸로 LTE 요금제로 갈아탄 이용자가 1년 4개월 동안 56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27만 명의 약정 기간이 또 끝납니다. 이들이 5G를 계속 유지할지도 미지수입니다. 5G 단말기로 이제 LTE 서비스 가입이 사실상 가능하게 열렸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LTE 서비스로 돌아가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성급한 출발, 부족한 인프라를 무릅쓰고 가입자를 늘려온 5G 서비스 2년. 예고된 품질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성패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